감사합니다. 실전사주풀이 팔자의 핵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본명입니다. 개해년 정사월 을묘일 기묘시. 이 시간에는 이 주인공의 본명인 을목일간의 주인공의 배우자운과 자녀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민년 운세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운을 보려면은 내가 내 팔자에서 내가 뭘 길하게 쓸 수 있는가, 기쁘게 쓸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관성. 그러면 이제 배우자운은 원래 관성, 을목이니까 뭐 평관, 정관, 경신금이 관성인데, 과연 관성이 이 사주에 들어왔을 적에 나한테 기쁘게 쓸 수 있는 어떤 육신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고, 부분적으로 보면 이제 배우자궁에 또 어떤 성이 들어있나, 어떤 오행이 뭔가 배치되어 있는가, 또 전체적으로는 배우자성이 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사실 관성이라는 것은 사실 팔자에 없네요. 그러면 이런 걸 놓고 이제 무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무관이다 유관이다 이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무관 유관의 어떤 그 특징이 한 50% 정도에서는 뭐 확연히 나타납니다. 사실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러나 또 나머지 20, 30%는 무관 유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 팔자가 요구하는 어떤 그 에너지가 있냐 없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 명조는 을목일간이 묘일에 묘시에 4월에 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을목일간 자체는 이 명조 전체를 엮었을 때는 대단히 강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강하면은 말 그대로 식재관을 사용하거라 그랬는데, 요 운명에서는 요 식신 월간에 투관된 월지에서 덕령을 한 상태에서 덕지한 상태에서 월간에 투관된 식신 정화가 아주 유력한 용신이 된다. 한마디로 희용이죠, 희용. 그 자평령리의 월령 용사지신 말고 그냥 문명 전체를 봤을 적에 이 을목 주인공이 가장 여기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월간의 정화다, 월지의 사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화, 병정화를 용한다. 원래 을목의 배우자는 경신금인데 화를 용하는 사주니까 경신금과는 정반대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쓰는데 이게 들어오면은 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10중 7, 8은 안 되지. 그래서 배우자한테 기대할 게 없다. 배우자 궁도 나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 자리의 역할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운명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궁합이라는 것은 동업자든 부부든 친구든 뭐 연인이든 다 상대적인 어떤 논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상대성 어떤 조합에서 상대적인 어떤 조합의 상태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내 팔자가 잘났다고 잘 만나고 못났다고 못 만나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궁합의 인연이라는 것은 항상 적재적소, 안성맞춤에 그런 어떤 미학이,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결혼은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하고 늦은 것이 옳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적어도 한 34살, 35세 정도 지난 연후에 결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옳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내 영역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되는 전형적인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도 이제 곁들여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배우자는 그런데 자식은 어떤가 보니까 자식은 직접 나한테 자식이 되는 식신상관 그것을 시용 기쁘게 쓸 수 있으니까 자식은 좋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가 자식궁인데 자식 자리에 나하고 똑같은 게 있다는 것은 나와 자식이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그냥 뭐 친구와 같은 벗과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니까 뭐 그만하면 된 거죠. 나의 에너지를 뺏어간다든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인자가 있다라면 또 그 자식궁을 또 자식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자식 자리에 나하고 똑같은 비견이 있다는 것은 자식이 나의 친구가 되고 또 애써 키운 보람도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해도 됩니다. 꼭 식신이 용신이라서가 아니라도 신약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지가 비견이면 자식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사주는 신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식신을 용하는 그런 운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상을 용하는 것이니까 역시 자식한테는 뭔가 기대해 볼 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식상을 쓰는데 옆에 이렇게 편인, 정인, 인성이 첩신에 있으면 이제 식상을 아름답게 쓰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식상의 가치가 조금 이걸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여름의 나무라서 수가 뭐 있어도 무방한데 있으려면 식상 옆에 있지 말고 떨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창충하는 기운들은 서로 가까이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 운명 정도가 되면 4월에 을묘일주가 묘시에 태어났으면 인성을 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성은 오히려 운에서 또 다시 재차 인성운이 와버리면 식상에 타격을 크게 입죠. 그래서 이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뭐 또 무토나 이런 운들이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을목이 4월에 묘날에 묘시에 태어났으면 이 어떤 초목이 대단히 질기고 부드러움 속에 외유 내강의 성정을 가지기 때문에 자식력은 대단히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년 운세를 보는데 항상 연운을 볼 적에는 그 연운만 이렇게 딸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나온 3년, 앞으로 시작되는 3년, 아니면 지나온 1, 2년 먼저 보고 앞으로 진행되는 1, 2년 이렇게 좀 넓게 보면 지난 3년, 앞으로의 3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운세를 한마디로 울로의 흐름을 분석하는 게 그것이 좀 합리적인 어떤 운세 분석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경우는 지나온 기해, 경자, 신축, 해자축 거기다가 천간으로는 기해, 경자, 신축 이 운들이 3년이 내리 요 운명한테는 뭔가 좀 내 운명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운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와서 뭐 도움이 될 것도 없고 다시 또 해자축, 다시 수성이 와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하는 시기, 자중하는 시기,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되는 시기,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 시기는 뭔가 좀 발전이 정체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 운명이 뭐 경신금이 온다고 해서 뭐 잘리거나 뭐 주저앉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내구성이 있는 그런 외유내강의 사주다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민년부터는 이민계묘 갑진을 이제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그래도 뭐 용신 시용은 안 되지만은도
또 특히 천간에 임수, 개수가 오면 정화를 또 살짝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겠지만도 그래도 대음양 논리로 보면은 지난 3년은 한랭한 겨울이었고 앞으로 이민년부터 3년은 봄이니까 양기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감명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정인이 오고 급제가 오고 하니까 돈 나갈 일도 있다. 정인이면은 뭔가 문서운도 있다. 공부운도 있다. 뭐 이사 이동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괜찮지만은 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하고 대인관계의 금전거래는 이민계면유는 위험하다. 그러나 자기 능력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그것은 어떤 양적인 운으로 내가 활발하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운으로 흘러가니까 능력 개발하는 데는 가장 용이한 투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갑진을사 병호정미 여기서부터 운의 흐름은 용신운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부터 또 올해와 내년 이민년과 계면년에 어떤 준비한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갑진년부터는 그대로 쭉 몇 년간 또 뭔가 효과를 노려볼 수 있고 또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